자, 이제 5G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5G가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동통신이 계속 진화를 하면서 뭐가 바뀌는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새로운 주파수 대역이 추가된다. 그러니까 고주파 대역이 추가된다. 그다음에 단일 채널당 넓어진 주파수 대역폭을 할당한다.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한다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의 세대가 진화하면서 채널당 대역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여기 정리되어 있는데, 80년대 초에 원지가 나왔을 때는 채널당 대역폭이 30kHz밖에 안 됐었어요. 작죠? 네. 2G는 200kHz, 3G는 5MHz, 4G는 440MHz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 거의 지금 뭐 10배 정도, 그렇죠. 10배씩 늘어나고 있네, 그렇죠. 대역폭이. 네. 그리고 일단 속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10배씩. 네. 그러니까 평균 속도가 10배씩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세대가 증가할 때마다. 네. 이게 특징이죠. 네. 비교를 해보게 되면 5G랑 4G를 지금 비교한 거죠. 그 체감 전송률이 4G에서는 10메가, 100메가밖에 안 됐었어요. 100메가 정도? 10메가는 좀 더 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5G는 기본적으로 1기가bps 했다는 거죠. 체감 전송률이. 최대는 20기가. 그다음에 전송 지연도 거의 10분의 1로 줄이겠다는 거죠. 1ms로 전송 지연도 줄이겠다. 그다음에 반경 1제곱킬로미터당 10의 6승. 10의 6승입니다. 106이 아니고 10의 6승이에요. 100만 개.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당 100만 개의 디바이스가 수용 가능하게 하겠다 이거죠. 반면에 4G에서는 100만 개가 아니라 10만 개였었죠. 10의 5승이니까.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4G 대비 100배. 주파수 효율도 4G 대비 3배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4세대보다 20배 빠른 20기가bps를 하겠다. 그리고 100만 개의 기기를 지원하게 되면 IoT 장비도 서포트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거죠. 또 저전력이 필요한 이유는 IoT 장비들이 다 단말에 제약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제약사항을 고려해서 저전력을 더 지원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한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이제 5G에서는 어떤 기술이 쓰였길래 4G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인가? 네. 그래서 여기 5G의 핵심 기술 4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매시브 미모. 그러니까 아까 이제 4G에서 어땠죠? 4G에서는 미모가 가능했지만 이게 숫자가 제한되어 있잖아요. 8 곱하기 8, 16 곱하기 16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5G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멀티 아웃풋을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밴드 풀 듀플렉스. 네. 예전에는 내가 같은 시간에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걸 동시에 못했거든요. 보내면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얘는 이제 동시에 주고받겠다는 뜻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보내는 주파수 대역과 받는 주파수 대역을 분리하겠다. 네. FDD. 그렇죠? 네. 그런 기술을 통해서 내가 전이중 통신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노마. 아까 4G에서 뭐 있죠? 4G에서는 그 제한된 주파수 대역에서 많은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였던 기술이 뭐였죠? 4G에서는? 네, 그게 뭐였죠? 집교 주파수 분할이었죠? OFD였죠, 그렇죠? 네. 자, 노마는 Non Orthogonal Multiple Access예요. 집교하지 않겠다. 집교하지 않겠다. 무슨 말? 이게 무슨 뜻이 무슨 말인가 그렇지? 아니 직교를 해야지 이게 더 많이 쓰이는데 어떻게 직교를 안 하고 더 많이 쓴다는 거야 이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여기 이제 이 그림으로 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뭘 하겠다는 건지. 제가 명쾌하게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아까 직교했을 때 이런 모습이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5개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직교를 하게 되면 간섭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걸 제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복잡한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다시 본 거예요. 야, 이거
굳이 직교하면 좋긴 좋은데 이거 핸들링이 어려워. 어떻게 하면 자 발상을 전환시켜가지고 5개보다 더 많은 채널을 요 그림에서 수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교하지 않아. 직교하면 안 돼요. 직교시키면 안 됩니다. 원래 이거였었죠? 네. 이걸 이렇게 진화시킨 거였죠? 네. 자, 직교하지 않겠어. 직교하지 않는데 얘보다 더 많은 채널을 확보시켜봐. 보자. 알았어. 직교하지 않을게. 대신 내가 업을게, 얘를. 차이는 출력을 다르게 하는 거야, 출력을. 네. 출력을 다르게 해서 채널을 네, 더 많이 확보시킨 거예요. 1, 2, 3, 4, 5. 그러면 통신을 할 때 이제 이게 기지국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서 디바이스가 있을 텐데, 이건 뭐냐, 기지국과 가까이 있는 단말이 있을 수 있고, 멀리 있는 단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까이 있는 단말한테는 고출력으로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넌 1번 채널 써. 얘는 뭐네? 넌 그럼 4번 채널 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넌 없어고나 멀티프로세스예요. 쉽죠? 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얘가 주파수를 지금 업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얘는 지금 하나, 둘, 세 개를 지금 업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달 수 있는 거죠. 업어가지고. 네. 자, 이게 노마고요. 마지막으로 어드밴스드 코딩 앤 모듈레이션. 얘는 그냥 심플해요. 4G 대비 더 향상된 압축 기술을 시켰다 이 뜻이에요. 네. 됐죠? 네. 이게 이제 6G 핵심 기술을 내가 지금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무선 전송 기술 관점에서 핵심 기술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4개는 네트워크 인프라 측면에서 핵심 기술이에요. 5G를 구성하는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더 효율화시킬 것인가 이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게 SDN과 NFV가 나와 있죠. SDN은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예요. 네트워크 장비를 제어할 때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표준화된 API로 제어를 하겠다. 장치의 종류에 관계없이. 네. 그러니까 시스코가 됐든, 노벨이 됐든, 노텔이 됐든, 나 모르겠어. 나는 공통된 API로 단말을 제어하겠어. 네, 오픈 API로. 이게 이제 SDN의 사상이에요. 자, 원래는 어떻게 됐죠? 원래는 장비마다 고유한 API가 있죠. 다 다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시스코 엔지니어, 화웨이 엔지니어, LG의 엔지니어, 다 다른 엔지니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장비를 제어할 때. 그러니까 장비마다 제어하는 API가 다 틀리니까 각각 개별적인 전문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이 장비를 묶어서 통합으로 관리하려고 해도 공통된 API가 아니니까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이거를 안 되겠다. 표준화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본적인 사상은 이거예요. 데이터를 그냥 보내는 그런 영역하고 얘를 제어하는 영역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장치에서. 그래서 데이터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이라 불러요. 이건 니네가 알아서 해. 간섭 안 할게. 근데 제어하는 부분은 표준화를 하자. 이거에 맞게 장치를 만들어. 이거죠. 오픈 API. 이 오픈 API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오픈 플로우라고 불러요. 오픈 플로우라고 하는 단일된 규약으로 장치를 만드는 거죠. 자, 처음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누가 싫어했을까요? 네, 장비업체 중에서 누가 싫어했을까요? 네, 시스코가 싫어했겠죠. 그래서 오픈플로우 이 컨소시엄에 시스코가 안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들어가면 큰일 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같이 합류해서 이제 이 표준화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이렇게 되게 되면, 예, 같은 API로 장비를 다 제어하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이제 통합 관리하기도 더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장비에 대한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운영 비용. 이게 SDN이에요. 그다음에 NFV는 네트워크 펑션 강화예요. 보통 우리가 네트워크 장비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요? 뭔가 전문 네트워크 업체의, 예, 정교한 디바이스,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디바이스. 얘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어. 이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뭐 그렇게 굳이 그렇게 해. 그냥 X86 서버 갖고 와. 여기다가, 예, 가상화 기술로 소프트웨어적으로 L2 스위치 만들고 라우터 만들어. 이거죠. 예, 그렇죠. 예. 저가도에다가, 예,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화시켜서 네트워크 기능을 구현시키는 거예요. 이게 NFV예요. 그러면 이제 NFV를 만들 때 여기다가 SDN 기반으로 오픈 플로 기반으로 컨트롤을 쉽게 만들게 되면, 예, SDN과 NFV가 컨비네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을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NFV는 투자 비용을 줄겠죠, 일단. 그렇죠? 고가의 장비를 살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우려사항은 뭐죠? 우려사항은 과연 이 장비가 기존의 전문 네트워크 업체의 장비만큼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겠냐는 우려사항이 될 수 있겠죠. 네. 그건 숙제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그건 해결이 가능한 문제이겠죠.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건 이제 뭐 CDN, 네, CDN. 그냥 아까 말한 CDN을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콘텐츠를 소비할 때에도 그냥 CDN을 쓰겠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뭐 클라우드 랜, 네, 클라우드 랜, 리모트 억세스 노드. 보통 이제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지국이죠, 기지국. 기지국이 어떻게 생겼죠? 기지국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이거죠. 네. 이게 기지국이잖아요. 뭔가 기지국을 만들려면 그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여기에 안테나를 세워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면 기지국을 많이 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기지국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뭔가 위에서, 네, 그러니까 RF 신호를 처리하는 이 부분하고, 그렇죠? 리모트 노드하고 밑에서 얘를 제어하는 노드가 있겠죠. 이게 합작이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제어부는 똑같이 둬. 근데 리모트부를 이렇게 연결시켜가지고, 네, 이렇게 배치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리모트 노드 되게 작잖아요. 작게 해가지고 분산 배치시키게 되면 그만큼 기지국을 확장하기 용이한 거죠. 그래서 기지국의 베이스밴드 처리, 예, 베이스밴드 처리, 레이더 프리퀀시 처리하는 부분들을 가상화 집중화를 통해서 분산 배치해서 비용 절감을 하겠다 이 뜻이죠. 이게 클라우드 랜이에요. 그다음에,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5G가 이제 막 상용화돼서 쓰고 있는데 6G를 막 또 6G를 곧 이제 표준화하겠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2030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지금, 예,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6G의 목표는 속도가 1TBps. 네, 5G보다 50배 빨리 가겠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네, 타초야 초. 초성능, 초대역, 초공간. 이게 이제 6G에서 핵심이에요. 초지능. 네. 그러니까 AI. 그다음에 기존의 이동통신이 지상에 국한되어 있다면 지금 이제 이거를 버티컬 확장해가지고
시상이 아니라 이 상공까지 커버하겠다 이거죠. 통신 영역을. 공간까지. 그래서 6G의 키워드를 얘기하려면 공간 영역 확장, 초지능, AI 기반, 지능형 네트워크 관리 기술. 이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테라비트스. 근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네,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요? 이렇게 6G, 7G까지 계속 가야 될까요? 네, 가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면 안 된다. 갈 필요 없다 생각하시는 분. 왜, 그렇죠? 네네. 네. 많이 될 거니까. 그래서 5G가 다 일단 충분히 다 못 익은 다음에부터 개발을 하자 이거죠. 네. 그럼 그 얘기는 6G로 가긴 가야 된다는 뜻이네요. 예. 네. 네. 저는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6G로 가면 안 된다. 더 이상 이제 이동통신은 5G 끝이다.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런 분은 안 계시죠. 네. 그럼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6G, 7G까지 계속 가야 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언제까지 가고 끝을 내면 될까요? 10G면 되지 않을까, 10G? 네. 이동통신이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말대로 네. 지금 통신사라는 게 네네네. 다들 통신사 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통신사가 필요 없어진다. 통신사가. 다 데이터 기반. 근데 그러면 사실은 누군가는 이 인프라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공산주의가 아닌 이상은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계속 사업자는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속도가 증가하면서 테라 BPS, 테라 위에가 뭐죠? 엑사인가요, 엑사? 네. 그렇게까지 가야 될 만큼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저는. 이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거 필요성을 대변해주는 키워드가 뭐가 있을까를 제가 이제 물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었어요. IoT, IoT. 자, 일단 IoT는 만능이니까 좋아요. IoT 좋아요. 좋은 포인트예요. 가상현실. 네. 네, 자율주행. 네. 빅데이터. 저 여기서 지금 제가 원하는 키워드가 아직 안 나왔어요. AI AI 오케이. 제가 원하는 키워드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VR, AR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VR, AR은 너무 약간 협소해요, 약간. 메타버스가 키워드예요. 자, 결국은 지금 우리의 생활 공간이 어디인가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의 지금 생활 공간은 어디죠? 현실 세계죠. 네, 앞으로 우리의 생활 공간은 현실 플러스 메타버스가 될 거거든요. 네. 지금은 현실이 몇 프로인가요? 여러분들은? 네? 80%요? 20%라는 거 쓰고 계세요? 네. 그럼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생활한다고 할 때, 메타버스에서 생활한다는 거는 어떤 모습인가요? 내가 뭔가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어떤 거가 있나요? 요즘 메타버스 게임들 있죠. 로블록스 같은 거,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게임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메타버스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죠? 걔를? 그냥 스마트폰에서 PC에서 쓰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현실과 메타버스 공간이 극명하게 구별되니까 얘는 가짜 같잖아요. 일단. 근데 앞으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볼 때 한 10년 안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현실이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현실이 50%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현실이 20%고 메타버스가 80%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이제 스마트폰을 보는 게 아니죠. 이제. 그냥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메타버스인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뭐 스마트 안경을 통해서가 됐든, 글래스가 됐든, 난 그러고 있는 거죠, 이제.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메타버스에서 80%를 생활하려면, 메타버스에서 내가 생활하는 그, 뭐죠? 그 체감하는 그런 경험이 현실과 똑같아야지만, 같은 경우랑 같지 않은 경우랑 여러분 어떤 경우에 더 메타버스에서 더 살 것 같으세요? 현실과 같아야지만 메타버스에서 살 거잖아요. 80%나 되는 그 비중으로, 그렇죠? 네. 그 현실과 같은 수준에서 메타버스에서 내가 뭔가를 체감하려면 뭐가 뒷받침돼야 되나요? 네. 거기서 내가 바라보는 콘텐츠가 완전한 현실과 똑같아야겠죠. 구별하지 못할 만큼. 그럼 지금의 이 뭐죠? UHD인가요? 울트라 하이 D가 뭐였죠? 데피니션. 네. 그걸로 돼야 안 돼요? 네. 3차원으로 완전 실감 영상이 구현돼야 되잖아요. 그 영상이 나한테 실시간으로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지금 5G 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네. 6G 1테라bps도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한지는. 네. 그러니까 내가 마치 실생활을 하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막 실감나게 와야 되니까 그거를 지금 한두 명이 아니라 4천만 우리 전 국민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6G가 아닌 6G 할아버지까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생활 공간의 확장, 메타버스로 생활 공간의 확장,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키워드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제 또 5G 대 6G를 비교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네, 최대 전송률 1테라bps, 주파수 대역 100GHz 대역 이상, 그렇죠? 대역폭 수십 GHz 대역폭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제. 초공간 고도가 10km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100m라고 하게 되면 뭐죠? 그러니까 5G에서 고도를 120m로 한 이유는 뭐예요? 고층 건물. 네. 네. 6G에서 지상 10km로 한 이유는 뭐예요? 건물이 아니라 공간에서, 상공에서. 네. 그렇죠. 비행기 안에서. 아니면 자율주행 비행기 안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타고 다니는 교통수단이 지상에만 머무르지는 않을 거고 상공에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스마트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고도가 100m 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건물과 부딪힐 거 아니에요. 또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을 지금 고려해서 6G가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생활 공간이 이제 네, 하늘로 올라갈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초현실, 오감, 인지, 실감, 미디어. 그렇죠? 네. 오감, 인지.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실감나게 하려면 단지 영상만 실감나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냄새, 촉각까지 다 느껴야 되잖아요. 네. 그런 데이터까지 온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6G까지 제가 간단하게 터치를 했습니다.